2023년은 우주를 사랑하는 제게는 너무나 가슴 설레고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추측을 하고 예상을 했던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관찰하고 마주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인데요. 1961년 소련의 27세 젊은 청년 유리 가가린이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우주로 처음 나간 이후로 인류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주로의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허블 우주망원경, 스피처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외에도 수없이 많은 우주망원경들과 달의 지표면을 밟고 돌아온 수많은 우주인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우주를 탐구하는 우주인들까지 지치지 않는 정신으로 끊임없이 도전해왔죠. 올해는 멈췄던 달 탐사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고 목성으로의 탐사선도 다시 발사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근원에 대한 조사도 예정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입니다. 하지만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선배격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해 먼저 알아보아야 할 텐데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그 활동에 대해서는 바로 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본 영상 마지막 부분 왼쪽 상단 카드를 눌러주세요.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부터 유클리드 우주망원경 그리고 우주의 근원이 되는 힘, 암흑물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심우주의 모습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그 사진들을 함께 감상하시죠. 이 사진은 NGC 3132 8렬성운의 모습입니다. 스테판 오중주 은하군의 모습입니다. 용골자리 성운의 모습입니다. 수리성운의 창조의 기둥의 모습입니다. 보신 것과 같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심우주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현재까지 활동하며 관측 결과들을 보내오고 있는데요. 가시광선과 근적외선 촬영은 물론이고 적외선 촬영에 특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비인후과나 정형외과 치료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적외선은 절대 0도 이상인 모든 물체에서 방출되고 일부 물질을 투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적색 편의 현상을 보이는 심우주를 관찰하기 위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적외선 관측 능력에 특화해 설계했죠. 근적외선 카메라, 근적외선 분광기 및 중적외선 기기 등의 첨단 과학기기들과 직경 6m가 넘는 분할 거울을 탑재하고 있어 더 많은 빛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비들로 멀리 있는 물체에서 방출되는 빛을 감지 및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물체의 구성, 온도 및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인류의 우주 탐사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발사 전과 후로 나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빅뱅 이후 형성된 최초의 은하와 별을 관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계 행성의 대기를 연구하고 생명체의 거주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고 우주의 기원과 진화 그리고 그로 인한 인류의 새로운 통찰을 낳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암흑물질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 물, 공기, 나무, 더 나아가 소행성과 행성, 항성들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물질들은 전체 물질의 5%도 채 안 됩니다. 나머지 25%는 암흑물질이고 70%는 암흑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암흑물질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한다고 받아들여지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제한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천문학자 베라 루빈 박사의 연구 덕에 현재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빛이나 다른 형태의 전자기 복사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암흑물질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존의 물질들은 상호작용을 감지해 인식하는데 암흑물질은 이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직접 감지할 수 없죠.
때문에 중력을 통해 우주에 존재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해 연구 중이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특성에 대해서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실정이죠. 암흑 에너지는 암흑 물질과 이름이 비슷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암흑 물질이 일종의 물질이라면 암흑 에너지는 가상의 에너지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간에 스며들어 우주 팽창의 가속의 원인이 된다고 예측하고 있죠. 암흑 물질이 중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측되어진다면 암흑 에너지는 중력에 반하는 반발력으로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는 것인데요. 이 두 물질에 대한 비밀이 밝혀진다면 인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암흑물질 입자를 감지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핵융합과 유사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안전성과 풍부함, 다른 물질들과의 상호작용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죠. 또한 신소재 개발에도 활용이 가능해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불을 처음 발견한 초기 인류의 모습과 같을 텐데요. 불을 이용해 음식을 조리해 먹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모습을 말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활용도가 있습니다. 바로 우주의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가 시공간의 기하학을 다시 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암흑물질의 비밀을 풀기 위한 인류의 위대한 도전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유클리드 우주망원경 발사 계획입니다. 유클리드 망원경은 2023년 발사 예정인 유럽 우주국의 우주기반 관측소입니다. 원래는 작년 러시아 소유주 로켓과 함께 발사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코로나의 재유행 때문에 취소되었죠. 하지만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과 함께 오는 9월 발사 예정입니다. 유클리드 망원경은 제임스 웹이 머물고 있는 라그랑주 L2 포인트로 날아가 최소 6년간 궤도를 돌며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카메라로 우주의 이미지를 관측하고 천체의 위치, 모양 및 거리를 측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100억 개가 넘는 은하의 정확한 위치를 담을 예정이라고 하며 이렇게 관측된 정보는 우주 3D 지도를 만드는 데 활용한다고 하죠. 쉽게 말해 우주판 구글 어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글 어스를 통해 원하는 장소로 직접 가지 않아도 그 모습을 상세하게 알 수 있듯이 우주에 나가보지 않아도 우주의 모습을 상세히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유클리드 망원경은 우주의 전체적인 모습을 관측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암흑물질의 비밀을 밝히는 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하의 분포와 모양은 가시물질과 암흑물질 모두의 중력 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특징을 연구함으로써 암흑물질의 존재와 특징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주요 방법 중 하나는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중력 렌즈 효과란 중력에 의해 빛이 굴절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은하나 블랙홀과 같은 무거운 물체를 지나는 빛은 중력에 의해 그 경로가 구부러진다는 것이죠. 별이나 은하 같은 멀리에 있는 물체가 지구에서 왜곡되거나 확대되어 보이는 현상도 중력 렌즈 효과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현실에서 예를 들어보자면 빛이 유리 렌즈를 통과하면서 굴절되는 현상과 이미지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유클리드는 이러한 왜곡의 정도와 패턴을 연구함으로써 암흑물질의 분포와 특성을 추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 우주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 이외에 더 기대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뒤이어 진행될 다른 망원경들과의 협업인데요. 그 주인공은 칠레의 완공 예정인 베라루빈 천문대입니다. 앞서 암흑물질을 설명드리면서 잠시 베라루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암흑물질의 비밀을 밝히는데 많은 역할을 한 천문학자인데요. 2016년 별세한 그녀를 기리기 위해 이름을 따 천문대를 지었고 이는 미국 최초의 국립 천문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곳의 핵심은 대형 시놉티 관측 망원경 즉 LSST입니다. 32억 화소 렌즈를 갖추고 있으며 24km 떨어진 곳에 골프공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라고 하죠. 1600만 화소 CCD를 200개 결합하여 만들어졌으며 매년 20만 장 이상 촬영해서 1.28 PBA 데이터를 얻어내고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우주를 깊고 좁게 본다면 LSST는 훨씬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이 카메라가 작동하면 15초마다 보름달 너비의 7배에 달하는 하늘을 자동으로 관측해 매일 밤 하늘의 전체 파노라마 사진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남반구 하늘 전체를 관측해 3D 영화를 만들 예정이라고 하죠. 과학자들은 LSST가 유클리드 망원경과 더불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비밀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2023년은 우주를 사랑하는 제게는 뜻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저 추측하기만 했던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사와 연구를 시작한 해이니 말이죠. 돌이켜보면 인류는 빠르게 우주의 비밀을 밝혀오고 있는데요.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금성을 아열대 기후를 가진 지상낙원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소련의 베네라 탐사선에 의해 표면 온도가 495도라고 밝혀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러한 우주로의 도전이 언젠가는 공상이라고 생각했던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비밀도 밝혀줄지도 모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러한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끊임없는 우주로의 도전을 하는 것은 과학적 발견과 기술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고, 이러한 발전이 우리 인류의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믿으니까요. 언젠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대한 비밀을 밝히고 그 힘을 이용해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똘똘한 우주곰돌이는 매주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